살다 보면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친구가 나를 차단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자책하며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되지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친구가 나를 차단했을까요?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친구가 당신을 차단한 진짜 이유. 세 가지에 대해 오늘 심도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비단 친구 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더욱 깊이 통찰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혜와 통찰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가득하여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감정을 위로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관계의 지평을 열어줄 작은 빛이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친구가 당신을 차단한 진짜 이유. 첫 번째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당신은 아마 깜짝 놀라시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친구가 당신을 차단한 진짜 이유입니다. 바로 상대방이 스스로에게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에게 차단당하는 순간, 내가 혹시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닐까? 내가 상대방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줬을까? 내가 혹시 알게 모르게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을까? 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며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간혹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큰 잘못을 했거나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을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99%의 경우 상대방이 당신을 차단한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의 행동이나 존재가 아닌 상대방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극심한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해결하기 힘든 감정적인 문제, 혹은 말 못할 비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평소처럼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마치 심한 독감에 걸려 몸살을 앓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연락이 세상에서 가장 귀찮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친구는 지금 자신을 간신히 추스르고 돌보는데 모든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쏟고 있기에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고 배려할 여력이 단 1%도 없을 뿐입니다. 당신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친구라면 나한테 하다 못해 한마디라도 말을 해줄 수 있었잖아.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 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고 약해졌을 때 오히려 주변 관계를 단절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자신의 약하고 지친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거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의 힘든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당신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당신의 따뜻한 연락을 받는 것조차 버겁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대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지금 자신만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게 충분한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연락하려 하거나 왜 자신을 차단했는지 따져 묻고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그 친구를 더 힘들게 만들고
관계를 완전히 파탄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이해와 말없는 배려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친구가 많이 힘든가 보다 하고 마음속으로 응원해주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그 친구의 상황이 나아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당신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당신을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차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마음속에 인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싫어 일시적으로 회피한 것일 수도 있다는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당신의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깊은 아픔과 고통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해는 당신의 마음을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가 당신을 차단한 진짜 이유입니다. 바로 불편함을 숨기기 위한 차단입니다. 이 경우는 첫 번째 이유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가 작용하는데, 친구가 당신을 차단한 이유가 당신의 특정한 행동이나 존재 자체에 대한 불편함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세부적인 이유들이 더 깊이 존재합니다. 첫째, 상대방과의 대화가 극도로 불편하거나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다고 느낄 때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별다른 의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한 말이나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반복적인 특정 주제 언급, 연애, 재정, 직업 등 혹은 지나친 조언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스러운 잔소리처럼 들리거나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전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과의 대화 자체가 너무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느낄 때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당신과의 연락을 피하게 되고 결국 차단이라는 극단적이지만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지만 내면에서는 당신과의 대화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지요. 둘째, 상대방이 당신에게 특정한 사실이나 자신의 현재 상황을 숨기기 위해 차단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모르는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당신에게 말하기 어려운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거나, 혹은 당신에게는 도저히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복잡한 사생활이나 새로운 환경에 이성 친구, 이직, 이사 등이 있을 때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차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의 경우, 아직 감정 조절이 미숙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차단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숨기기 위한 차단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미숙한 감정을 다루기 어려워 회피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죠. 숨기기 위한 차단의 경우, 차단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당신의 잘못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널 차단한 건 내가 예전부터 너무 이기적이었기 때문이야와 같은 식으로 말하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불편함이나 숨기고 싶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단당한 당신이 그 이유를 끈질기게 알아내려 애쓰는 것보다 그 관계에 대한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현명하게 분배하고 다른 곳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숨기려 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와 상호 존중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관계를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친구가 당신을 차단한 것은 때로는 당신이 아닌 상대방, 자신의 내적인 불편함과 숨기려는 의도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가 당신을 차단한 진짜 이유입니다. 바로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경우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직접적이며 때로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의 친구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이어가고 싶지 않을 때 상대방은 차단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계가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을 때 차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더 이상 서로 공유할 것이 없다고 느끼거나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자체가 무의미하고 소모적이라고 판단될 때 상대방은 더 이상의 연락이나 교류를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단은 관계의 명확한 단절을 의미하며 이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둘째, 당신을 단순히 싫어하거나 오랜 시간 축적된 불편함 때문에 차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성격이나 취향이 맞지 않거나 당신의 특정 행동, 언행, 혹은 가치관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유발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를 싫어해서라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이유가 가장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는 관계의 본질적인 불일치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서로를 좋아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아무런 잘못 없이도 상대방에게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은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의지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단호하게 차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말 피하고 싶은 특정 이유나 상황이 있을 때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심각하게 해롭다고 판단하거나 과거의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나 오해로 인해 당신과의 모든 연결을 영원히 끊고 싶을 때입니다. 이 경우, 차단은 상대방이 당신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강력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물론, 간혹 충동적으로 혹은 습관처럼 차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차단은 관계의 영구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특히 차단당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분노, 슬픔, 자책, 그리고 깊은 공허함은 이러한 관계의 단절감에서 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럴 때 당신은 차단당한 이유를 필사적으로 알아내려 애쓰거나 상대방에게 매달리기보다는 그 감정들을 건강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며 자신을 돌보는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현명합니다. 차단당한 것이 전적으로 당신만의 잘못이라고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는 양방향의 노력과 이해가 필요하며 한 사람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상대방의 선택이며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다른 인간 관계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충분히 위로하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 정리를 위한 차단은 상대방의 명확한 의지이므로 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고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친구가 당신을 차단한 것은 때로는 상대방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아껴줄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구가 당신을 차단한 99%의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진짜 이유 3가지를 아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지금 자신만의 싸움을 하느라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차단을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어서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더 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친구에게 차단당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분노, 슬픔, 자책, 그리고 깊은 공허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너무 오랫동안 매몰되어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현명하고 건강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단당한 것이 전적으로 당신만의 잘못이거나 당신이 부족해서라고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하지 마세요. 때로는 상대방의 내적인 문제 혹은 관계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유효기간 때문에 일어나는 불가피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기에는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보다 자신을 깊이 돌보고 위로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하거나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다른 소중한 인간관계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충분히 위로하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한 명의 친구가 당신을 떠났을지라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인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에 더 깊이 집중하고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쏟으십시오. 모든 인연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당신에게 더 나은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오랫동안 자책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이 모든 아픔과 경험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소중한 인생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계속될 것이고 당신에게는 여전히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과 소중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모든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당신의 삶에 따뜻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